안녕하세요. 한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RSI, 즉 상대 강도 지수의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 설정, 그리고 그 구간에서 탈출하는 신호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꽤 길고 세밀하게 구성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RSI가 무엇인지 기본부터 천천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예요. 이 지표는 가격의 상승 강도와 하락 강도를 비교해서 시장의 과열 정도를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올랐을 때의 평균 상승 폭을 그 평균 상승 폭과 평균 하락 폭을 더한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00을 곱해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기본 설정 기간은 보통 14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격만 보면 과매수나 과매도가 잘 안 보이는데 RSI는 숫자로 명확히 보여주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모멘텀 지표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고 반전 신호를 포착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RSI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다른 지표나 전체적인 추세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RSI의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 설정에 대해 기본부터 고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RSI의 기본 구간 설정은 보통 70 이상을 과매수 구간으로 30 이하를 과매도 구간으로 봅니다. 왜 하필 70과 30일까요? RSI를 개발한 웰스 와일더가 제안한 값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시장에서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매수는 매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가격이 과열된 상태, 즉 곧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과매도는 반대로 매도 세력이 너무 강해서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진 상태, 즉 반등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주식시장에서는 과매수 구간을 80으로 올려서 설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RSI가 70을 쉽게 뚫고 올라가서 80, 심지어 90까지 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20으로 낮춰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거짓 신호를 줄이고 실제 반전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 설정 방법도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처럼 RSI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동적인 구간을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0일 동안의 RSI 평균이 50이었다면 거기에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해서 과매수 구간을 동적으로 정하는 거죠. 이건 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쓰이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기본 30과 70에서 시작해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백테스트를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자산별로도 설정이 달라집니다. 일반 주식에서는 30, 70이 표준이지만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에서는 20, 80으로 더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외환 시장에서는 40, 60처럼 구간을 좁혀서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 구간 설정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분석하는 종목에 맞게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기본값으로 시작해서 관심 종목의 1년치 차트를 보면서 RSI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찰하며 조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본론입니다.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탈출하는 신호를 어떻게 매매에 응용할지 실전 전략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탈출 신호란 RSI가 과매수 구간 아래로 내려오거나 과매도 구간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본 과매도 탈출 매수입니다. RSI가 30 이하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30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매수하는 겁니다. 이건 강력한 반등 신호로 특히 하락 추세의 끝 무렵에 자주 나타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고 가격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받는 패턴을 함께 보세요. 예를 들어 RSI가 25까지 떨어졌다가 35로 올라오면서
동시에 긴 양봉 캔들이 나타나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 스윙 트레이딩에 아주 적합합니다. RSI가 70 이상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70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에 매도하는 겁니다. 이건 상승 추세의 힘이 빠지면서 조정이나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밀리는 패턴과 결합하면 신호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RSI가 75까지 올랐다가 65로 내려오면서 긴 음봉 캔들이 보인다면 수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청산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포지션 관리에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다이버전스와 탈출 신호의 결합입니다. RSI 활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긍정적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계속해서 낮은 저점을 만드는데 RSI는 반대로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을 탈출하면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높은 고점을 갱신하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경우죠. 이때 RSI가 과매수 구간을 탈출하면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세의 큰 반전을 포착하는 데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신저가를 갱신 중인데 RSI는 30 아래에서 저점을 높여가다가 마침내 30을 뚫고 올라온다면 큰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추세와 결합한 탈출 필터링입니다. 큰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죠. 상승 추세, 즉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을 때는 과매도 탈출 신호만 매수 신호로 사용하고 과매수 탈출 신호는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상승장에서는 과매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도는 큰 수익을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과매수 탈출, 신호만 매도 신호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있을 때는 과매도 탈출 매수 신호만 고려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추세를 거스르는 위험한 매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RSI 센터라인 50과 탈출의 조합입니다. RSI는 보통 50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과매도 구간을 탈출한 뒤 RSI가 50선까지 돌파하며 올라오면 매수 신호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과매수 구간을 탈출한 뒤 50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신호가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 전략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중기적인 추세의 전환을 잡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MACD나 이동평균선 같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 5가지 전략을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적용해 보면서 각각의 승률과 리스크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매매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RSI 구간 설정과 탈출 신호를 응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장 유형을 꼭 고려하세요. 강세장에서는 과매수 구간을 80으로, 약세장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20으로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간을 최적화하세요. 기본값은 14일이지만 장기 투자자는 21일로 길게, 단기 트레이더는 9일로 짧게 바꿔서 테스트해 보세요. 셋째, 거짓 신호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가가 방향성 없이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시장에서는 RSI 탈출 신호가 자주 나와서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등 횡보 신호가 보일 때는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탈출 신호가 나왔는데 거래량 증가가 없다면 그 신호는 무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다른 지표와 결합하세요. MACD 크로스, 이동평균선 돌파, 거래량 분석과 함께 사용하면 신호의 강도가 배가 됩니다. 여섯째, 백테스트를 통해 연습하세요. 과거 3년치 차트에 여러분의 RSI 전략을 적용해보고 승률 60%를 목표로 수익률을 계산해보세요. 일곱째,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탈출 신호로 진입할 때는 전체 자산의 5% 이하 소액으로 시작하고 추세가 확인된 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덟째,
손절 규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를 들어 과마에도 구간 탈출을 보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다시 하락해서 RSI가 30 아래로 떨어진다면 즉시 손절해야 합니다. 아홉째, 감정을 통제하세요. RSI가 90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지 말고 70 아래로 내려오는 탈출 신호를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열째, 매일 복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RSI 탈출 신호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실력을 키울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반대겠죠? 과매수 탈출 매도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가상의 사례 하나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가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중 RSI가 25까지 떨어져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며칠 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RSI가 30 위로 강하게 탈출하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를 보고 매수했다면 이후 나타난 기술적 반등으로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상승장의 천정 부근에서 RSI가 75까지 올라 과매수 상태가 되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0 아래로 탈출하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를 보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면 곧이어 찾아온 조정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겠죠. 이처럼 RSI의 구간 설정과 탈출 신호는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 설정과 탈출 신호 응용에 대해 정말 긴 시간 동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더욱 현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HTS나 MTS를 켜서 차트에 RSI 지표를 띄워보시고 관심 종목을 하나 골라 오늘 배운 구간과 탈출 신호를 직접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